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장중 달러 강세로 등락을 거듭했지만 고용지표 개선에 따른 투자 심리 후전으로 장 막판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6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중점적으로 가격 동향을 주시하고 가격 인하를 유도할 48개 품목이 정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들 품목에 대한 부당 행위가 드러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련 부처를 통해 대응에 나설 전망입니다. 정부는 올해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올해 성장률이 6%를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인 2011년도 경제운용 방향 발표에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기존 5% 내외에서 4% 중반대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에 입주할 전국의 아파트 물량이 총 18만 8,727가구로 올해보다 40%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출발 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가 각각 다르게 지난주에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 증시는 5거래일 만에 좀 조정을 받았지만 미국 증시는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마감 소식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1%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장중에는 1966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죠. 업종별로 등락이 약간씩은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왔고요. 장중에는 증시 랠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권주들이 또 강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업종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지난주에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후반부에 이런 추세가 좀 꺾이기도 했었습니다. 낙폭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5%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530선 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장중에는 530선 위에서 머물기도 했지만 차차 낙폭을 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에 대한 영향으로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외환 규제 검토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낙폭은 제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20전 내리면서 1107원 30전에 마감되는 움직임이 보여졌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1105원선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는 1100원대가 또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었죠. 아시아 지역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와 중국 증시가 나란히 급등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는 3%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간 기준으로는 올 들어 최대폭으로 상승하는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2.86% 상승하면서 9,625엔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추가적으로 자산 매입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일시적으로 엔화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급등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5%대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수출주들이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7개월 내 최고치로 마감이 됐습니다. 1.38%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미국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었죠. 실업률은 9.6%로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고용이 한 6만 명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었는데 15만 명 넘게 증가가 되면서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요. 이 때문에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미국 증시 마감 소식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이죠. 이학인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 증시 마감 소식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5일 뉴욕 주식시장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9.24포인트, 0.08% 오른 11,444.08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4.79포인트 상승한 1,225.85를, 나스닥 지수는 1.64포인트 상승한 2,578.98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이날 10월 실업률이 9.6%를 기록했고 고용은 15만 1,000명이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일자리 증가는 5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전문가들의 예상치 6만 명 증가를 크게 뛰어넘은 것입니다. 하지만 전일 폭등에 따른 경제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연준의 6천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 발표와 중간 선거에서 친기업 성향의 공화당의 승리 등에 힘입어 주간 단위로는 다우 지수는 2.9%, S&P 500 지수는 3.6%, 나스닥
지수는 2.9% 급등하며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네, 앞에서 저희가 그 아시아 지역 증시 마감 상황을 정리해 보면서 주간 기준으로 상당한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미국 증시 역시 주간 기준으로 상당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전 수준으로 많이 회귀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우리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열리는 G20에 대한 관심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나타내었고 시장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G20 미국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네, 최근 들어 뉴욕 주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주가와 달러의 화의 가치가 역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상품주의 호재로 작용하고 미국 기업들의 수출에도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연준이 2차 양적 완화를 결정한 후 뉴욕 증시가 폭등세를 보인 것도 이 같은 약달러화의 흐름이 지속될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 대해 이곳에서는 달러화의 향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결정이 나올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회담에서 지난 10월 재무장관 회의보다 한 발 더 진전된 합의사항을 내놓게 된다면 달러화 약세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중국, 독일, 브라질 등의 국가들이 달러화 약세에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의 경기 회복이 세계 경제에 중요한 만큼 일정 부분 용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관심은 G20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서울로 집중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미국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질 텐데 구체적인 내용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네. 바빴던 지난주에 비해 이번 주는 매우 한가합니다. 목요일인 11일은 베테랑스데이로 공휴일입니다. 일반 관공서, 금융기관 등은 모두 문을 닫습니다. 채권 시장도 휴장합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은 개장합니다. 이번 주 발표가 예정된 경제 지표는 5건에 불과합니다. 9월 무역수지, 재정수지, 수출입 물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미시간대의 11월 소비자 신뢰지수 등입니다. 반면 양적 완화와 관련해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전 현직 연은 총재 컨퍼런스에 참석해 양적 완화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금리를 낮추기 위한 정상적인 통화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은 총재 등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8일에는 미국 정권금융산업시장협회의 연례 총회가 뉴욕에서 열립니다. 이 자리에는 연준 고위 관계자들과 주요 은행의 경영진들이 참석합니다. 금융규제 개혁 입법과 관련한 자본 여건, 시장 구조 등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S&P 500 종목 가운데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은 시스코, 디즈니, 메이시 등 25개에 달합니다. 이번 주가 끝나면 S&P 500 기업 중 461개 기업이 실적 발표를 마치게 됩니다. 톰슨 로이터에 따르면 S&P 500 기업의 74%가 시장의 이익 추정치를 상회했다고 조사됐습니다. 네, 저희가 상품 시장에 대한 내용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달러가 강세를 보였는데 국제유가도 상승세를 보였고요. 금값 역시 흐름 자체를 상향으로 여전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네. 지난주 국제유가가 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36센트 오른 배럴당 86.8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뉴욕의 유가는 양적 완화와 미국의 일자리 증가 소식 등에 힘입어 6.7% 급등하면서 2008년 10월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금값도 12월 인도분이 전날보다 1% 상승한 온스당 1,397.70달러의 거래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이죠. 이하긴 기자와 함께 뉴욕 증시 그리고 또 상품 가격에 대한 내용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뉴스 속에서 테마주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승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뉴스 속에서 테마주를 좀 살펴보기 이전에 지난주 우리 증시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연중 최고치를 돌파를 계속하면서 연중 고점을 1966까지 장중에는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을 지켜내지는 못했고 오히려 좀 하락하면서 금요일에 마감이 됐는데 지수 자체를 좀 부담스럽게 느끼는 그런 투자자들의 심리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전일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코스피 지수가 장중 최고치를 이제 기록을 했다가 이제 막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오면서 3포인트 하락한 193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외국인 자체는 7,900억 가까이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국내 시장에서의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여전히 지난주뿐만이 아니라 지난달과 같이 편중된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는 일본의 LP다이 감산 그리고 업황이 저점에 다다랐다는 분석 등 호재성 재료가 많은 IT주에 좀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반면에 그간 시장을 이끌었던 자동차, 화학주들이 조정을 받은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고요. 뭐 그간 쉼없는 상승세에 따른 자연스러운 좀 조정이라는 분석이 여전히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또 특징주로 좀 꼽을 만한 것이 이제 STX 그룹인데요. STX 유럽의 싱가포르 상장을 앞두고 공모량이 축소됐다는 소식에 STX 그룹주가 좀 급락세를 보였고 또 두산건설의 신용 위험이 좀 불거지면서 건설주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전일 시장도 뭐 G20 같은 큰 이벤트를 앞두고 다소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종목별 차별화가 큰 시장 종목별 차별화가 좀 심화되는 흐름이 지난주에 좀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주도주였던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조선 화학 쪽으로는 조정이 좀 깊게 나타나는 경우가 분명 있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저희가 최승훈 과장과 함께 살펴봤었던 두 종목이 있었죠. 현대미포조선과 영업무역. 일단 먼저 저희가 현대미포조선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상승세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고 뭐 조정을 받긴 받았지만 그다지 크지 않았거든요. 흐름이 참 괜찮네요. 일단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뭐 조선업황 자체에 대한 뭐 개선 심리도 여전히 좀 존재를 하고 있지만은 조선주 중에서 가장 좀 저평가된 국면이라는 측면이 좀 더 부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제가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도 혹시 조정이 있다고 하면 저 PBR주에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역시 순현금 흐름을 좀 가지고 있는 우량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업황 자체도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 PBR이라는 측면에서 좀 접근하셔도 현대미포조선은 큰 무리가 없어 보여서 뭐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목표 가격 수준을 어느 선으로 저희가 보고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예,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현재 뭐 20만 원대에서 지금 3일째 좀 윗꼬리를 달고 있는데요. 일단 20만 원에 일단 저는 좀 안착한 흐름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한 20% 정도, 24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4만 원 선이라면은 가격대가 상당히 매력적이고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도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영업무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 자체가 현대미포조선에 비해서는 탄력성이 좀 저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영업무역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영업무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섬유 업종 내에서 가장 크게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향후 추가적인 상승세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흐름 자체가 지금 1,500원대에서 지금 한 일주일 이상 좀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역시 물량을 좀 소화하는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전히 좀 꾸준히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실적 부분도 뭐 내년 같은 경우는 뭐 큰 소비 쪽에서 이미 테마가 형성이 된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흐름 자체는 지금 1,500원이라는 가격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종목 역시도 한 12,000원 전 고점이 12,000원까지는 지금 흐름에서 매수를 하셔도 꾸준히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 있네요. 예, 오늘이라도 매수 접근하셔도 부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두 종목 살펴봤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뉴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세요. 일단 금일 같은 경우는 7인치 태블릿 PC, 삼성에서는 갤럭시 탭, 그리고 애플에서는 아이패드라는 제품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됩니다. 갤럭시 탭 같은 경우는 국내 판매를 금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뭐 태블릿 PC에 대한 판매 전쟁이 시작됐다고 표현할 만큼 일단은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 제품이기 때문에 향후에 관련주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관련 부품주, 중소형주를 좀 꼽아봤는데요. 파트론, 인터플렉스, 디지텍 시스템, 컴투스 등이 좀 관련 종목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태블릿 PC 관련주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종목으로 그 관심을 압축을 해보는 게 좋겠죠. 종목 소개도 해주세요. 네, 일단 가장 큰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은 일단 파트론으로 제가 생각을 드는데요. 네. 파트론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와이파이, GPS 칩 같은 제품을 갤럭시 시리즈 그리고 갤럭시 휴대폰이나 갤럭시 탭에 모두 납품을 하고 있고 2분기와 3분기에는 일시적인 요인으로 좀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은 측면도 있는데 4분기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그 부분의 매출 반영이 좀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4분기부터는 실적 개선폭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제품과 또 신규 거래선을 좀 4분기 이후로 확보를 많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부분은 매출이나 외형적인 부분이나 수익성 부분에서도 좀 대폭 성장이 예상이 되고 휴대폰 관련한 삼성 관련 종합 부품업체로서 좀 메리트가 가격적인 메리트나 실적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 생각이 돼서 파트론을 좀 매수 접근 쪽에서 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금일 같은 경우도 한 100원 정도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 그 정도에서는 추가적으로 계속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한 25,000원까지 보셔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살펴봤는데요. 고점에 대한 부담은 없나요? 예, 일단 고점이 지금 한 6번째 정도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지난주 주중에 일단 2만 원을 한번 돌파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일 같은 경우 좀 소폭 조정을 받았는데 고점 돌파에 대한 거는 이번이 가장 큰 메리트가 있고 가장 큰 재료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는 고점 돌파를 해서 추가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도 나름 괜찮은 편이네요. 기관에 집중을 받고 있는데 역시 기관의 매수세를 좀 주목을 하는 게 낫겠죠? 예, 수급적인 측면을 좀 요새 무시를 할 수가 없는데요. 네네. 일단 기관에서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특히 장기성 자금이라고 생각이 되는 보험과 기금 쪽에서의 매수세가 유난히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어서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나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종목으로 파트론을 살펴봤었고 두 번째로는 어떤 종목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짚어볼까요? 예, 두 번째 종목은 일단 컴투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스마트폰 같은 휴대폰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갤럭시 탭도 역시 향후에 좀 가장 큰 수익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가장 큰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서 게임주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게임주 중에서도 스마트폰 같은 태블릿 PC 같은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업체가 이제 컴투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게임의 가장 큰 강점을 좀 가지고 있고 투자를 집중적으로 3분기에 좀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3분기에 이제 부진한 실적이 나온 이유는 이제 투자가 집중되어 있던 부분이 좀 있었고 4분기에는 또 신규 게임이 또 출시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관련해서 4분기 이후 내년까지 실적적인 모멘텀이 좀 가장 크게 좀 가지고 있는 게임즈라고 생각이 되고 그간의 집중적인 투자가 본격적으로 내년에는 이제 회수 시기가 도래를 하면서 어닝 모멘텀은 좀 가장 강하게 갖고 있는 게임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좀 상승폭이 좀 없는 종목은 아니지만은 관심을 가지셔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군이라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는 지금 현재 가격이 16,000원인데 전고점을 돌파하는 2만 원 이상까지 일단 가능해 보입니다. 네. 차트가 약간 모양이 좀 다르긴 하지만 파트론처럼 약간 고점에 대한 부담이 느껴지는 그런 차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대부분 IT나 게임주들이 그간 자동차나 좀 화학 종목들 때문에 좀 많이 쉰 모습 때문에 대부분 종목들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IT나 화학주들 이런 부분이 좀 쉬고 오히려 이제 IT주에 대한 업황 개선 기대감이 좀 살아나면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지금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좀 해석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오히려 말씀드렸다시피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또 종목별 순환매를 좀 감안을 했을 때 충분히 이슈가 될 만한 사항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어닝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고점은 이번 흐름에서는 충분히 좀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역시 비슷해요. 기관에서 집중하고 있는 건 파트론과 마찬가지네요.
예, 수급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기관에서 크게 좀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3일 연속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네. 일단은 그런 흐름은 좀 IT나 아니면 뭐 태블릿 PC 말씀드린 그런 흐름과 좀 동일하게 흐름을 좀 연속성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관에서 관심을 가진 종목군들에서는 수급에 있어서는 좀 단기적으로라도 좀 시세가 나는 경우가 최근에 많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좀 관심권에 두시고 매매를 하셔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파트론 그리고 컴투스 이렇게 두 종목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시장에서 큰 이벤트가 있죠. G20 회의가 열리는데 이런 큰 이벤트를 앞두고 증시에서도 좀 집중을 하기 마련입니다. 주 초, 주 후반부 어느 쪽으로 저희가 집중을 해서 재료를 살펴보고 시장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11일 날 G20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G20 회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기존의 재무장관 지난번에 있었던 재무장관에 의해서 환율 공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뭐 공조가 깨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다 뭐 이런 논란이 많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지수에는 크게 변동성을 줄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G20 회담 결과가 부정적이진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뭐 글로벌 유동성이라든가 뭐 중국의 소비라든가 미국의 소비라는 부분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외국인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변동을 좀 줄 수는 있지만은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G20이라는 변동성을 좀 피해가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주초에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주초에는 오히려 좀 하락하는 업종에 있어서 네. 마이너스권에서 매수를 하시고 주 후반부터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네, 일정 부분 현금을 좀 쥐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이면 적당하겠습니까? 예, 뭐 기존에 있었던 주도주 중에서 뭐 IT나 조선 자동차 같은 업종군에서는 일단 현금 확보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네. 전체적인 퍼센트테이지라기보다는 그간 많이 올랐던 종목군에서는 다소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군에서 일부 현금화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승훈 과장과 함께 뉴스 속 테마주도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 주 전망까지 자세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개장됐습니다. 흐름 자체가 좀 놀랍습니다. IT 업종 쪽으로 계속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에 집중이 좀 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삼성전자가 장중에 1% 가까이 오르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78만 원 선에 올라섰고요. 현재는 0.6%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1.2% 오르면서 다시 시총 2위 자리를 되찾았죠. 지난주에 현대차가 후반부에 낙폭을 좀 키웠고요. 그 때문에 다시 3위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0.8% 내리고 있고요. 기아차 역시 하락을 하고 있네요. 0.5% 내리면서 47,000원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0.5% 다시 오르고 있고요. 가격은 39만 7천원 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0.1% 내리면서 자동차 업종 쪽으로는 아직까지 단기 낙폭이 좀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LG화학은 0.5% 오르고 있고요. 금융주 쪽으로도 지난주 후반부에 매수가 좀 몰리기도 했었죠. 신한지주 0.4% 오르고 있고요. KB금융 0.9% 나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주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0.4% 오르면서 104,500원 선을 현재 걷고 있고요. 한국전력 1%대 상승세 보이면서 다시 한번 3만원 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SK에너지는 1.7% 오르고 있습니다. 유통주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쇼핑이 0.7% 오르고 있고요. 신세계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신세계 0.1% 오르면서 두 유통주들의 선두 그룹이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전자는 0.2% 내리면서 상승을 했다가도 다시금 하락을 하는 불안전한 흐름 여전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2.2% 급등을 하면서 시장의 기대감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삼성, LG에 대해서 이 중국 공장 승인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이 때문에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이 지난주에 상승을 했었는데 이 흐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지난 목요일에 5%대의 상승세를 거의 보여줬었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3%대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1.4%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세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LG U+가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게 발표가 되면서 통신주들도 영향을 좀 받았었습니다. SK텔레콤 0.5% 내리고 있습니다. KT는 반대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갤럭시 탭에 이어서 아이패드 역시 시장 진출을 선언을 했었죠. 그 때문에 태블릿 PC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고 관련 통신사 주가도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데요. 0.4%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이 0.6% 오르고 있고요. LG는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0.4% 내리고 있고요. NHN 역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과 현대제철 1%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업은행 흐름이 상당히 괜찮네요. 1.1% 오늘 역시 오르면서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KT엔진은 0.7%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삼성화재 0.2% 내리면서 195만 5,500원 선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0.3% 오르면서 1944를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532를 현재 가리키고 있고 상승률은 0.4%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8% 오르면서 지난 금요일에 9거래일 만에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다시 한번 실직기를 가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와의 시총을 다시 한번 더 넓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반도체 이에 뒤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0.7% 오르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CEO 쇼핑이 0.2% 소폭 오르고 있는 반면에 SK 브로드밴드는 0.1%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 1%대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SFA가 1.7% 오르고 있습니다. OCI 머트리얼즈부터 태용까지 0.1에서 0.8%대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포털 관련주들의 흐름이 괜찮죠? SK컴스가 0.5% 오르면서 18,000원 선을 들리고 있습니다. 성광밴드 0.9% 오르고 있고요. 반면에 성윤광전 투자가 13%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차바이오에는 0.7% 내리고 있고요. 태광이 0.6% 하락하고 있습니다. 성화이텍은 2.5% 급등하고 있고요. 실리콘웍스 1.8%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리콘웍스가 실적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가 되면서 지난주에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테크노세미캠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조진석 부장과 함께 살펴봤었는데 오늘 상승을 하고 있네요. 0.3% 오르면서 31,500원 선의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멜파스는 가격 변화가 없고요. 에이스디지텍은 0.7% 오르면서 현재 장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SK증권 투자전략팀의 원종영 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출발 상황 저희가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출발 상황 월요일부터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시원하게 좀 나오고 있고요.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코스피는 3.74포인트 상승한 194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2.17포인트 상승한 530.8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업종이 좀 상승을 했고요. 주말 미국 시장이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T 패널 가격이 조금 상승했다는 소식에 의해서 IT 중심으로 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재 140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플러스 76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철강, 기계, 전기전자, 은행, 증권업종의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자동차와 건설은 차익 매물이 이어지고 있고 통신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대표 종목을 보게 되면 삼성 SDI가 2.91% 이상 상승하고 있고 SK에너지는 1.48%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와 기아차는 1%대 이상의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현재 유지하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외국인들의 행보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전망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예, 외국인의 수급이 글로벌 유동성에 기반한다는 면에서 계속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일단 지난 5월 이후 중기 상승 추세로 접어들면서 코스피 지수가 약 26%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가격 부담은 기술적 부담은 좀 있는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 여전히 단기보다는 중기 추세에 의존한 바이앤 홀딩 전략이 좀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부담이 들어왔는데 G20 정상회담 전후에 달러 움직임에 따라 외국인의 동향도 좀 바뀔 수 있고요. 네. 이에 따라 주식시장도 좀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중기 추세에 의존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과거 90년대와 2000년대 그러면 미국의 저금리 기조가 결국에 달러의 하향 안정을 가져왔고요. 이에 따라 개동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특히 중요한 것이 이러한 기조가 이번 G20 정상회담 전후로 달러가 반등을 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 폭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고요. 달러의 하향 안정은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과거처럼 개도 증시가 계속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에 기반한 우리나라 증시는 좀 상승세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외국인 수급도 뭐 중간중간 속도 조절이 있겠지만 네.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속도 조절이 좀 이어지겠지만 그래도 매수세는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고요. 업종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특징적인 업종에 대한 말씀도 좀 부탁드리고요. 투자 전략에 대한 말씀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섹터를 고르는 전략에서는 좀 기업이익이 좀 중요하긴 한데 네. 내년도 국내 기업들의 이익 성장이 2010년, 그러니까 올해는 한 플러스 49% 나왔는데요. 내년에는 한 15% 정도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좀 둔화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 종목을 선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식시장이 좀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가 유동성 효과로 인해서 멀티플이 상승한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좀 올라갈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포에서 2009년도부터 진행된 저포가 내년도에는 고포로 가는 시장이 될 걸로 보는데 이렇게 저포에서 고포로 가는 시장에서는 산업별로 좀 퍼가 레벨이 좀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고요. 즉 성장성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이 계속 가져야 되고 이러한 종목들이 고포로 진입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관련되는 종목군들은요, 신재생 에너지나 스마트 그리드, 2차 전지 등 관련한 그린 에너지 사업과요, 화학이나 일부 IT 기업들의 전자 소재 업체들, 플랜트 관련 종목들이 좀 관심을 장기적으로 좀 계속할 필요가 있고요. 또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보면은 IT 업황이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패널 가격이 좀 상승하면서 또 반도체 감산 소식이 나오면서 IT 업황에 대해서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시각이 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 디스플레이 업종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투자전략팀의 원종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환시장 출발 상황 전해주십시오. 예, 밤사이 미 고용지표 호조와 유로존 재정 우려 부각으로 미 달러가 주요 통화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는 등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달러원 환율은 1,108.5원에 상승 개장하여 현재 1,110원대 초반 중심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지난주 상황부터 짚어보고 전망을 논해봐야 되겠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하락세를 지속하는 움직임이었는데 정부 규제 검토 소식이 전해지면서 낙폭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입니까? 예, 먼저 지난주 금요일장부터 정리를 해보자면요. 네네. 약달러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1,104원으로 저점을 낮췄지만은 당국 자본 통제 우려로 손절 매수가 집중되면서 1,108원으로 고점을 높이고 1,107.3원의 장을 마감을 하였습니다. 주요 이벤트들을 확인한 글로벌 환시가 금주에는 11일과 12일에 G20 정상회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요 의제 7개 중에서 환시에서는 첫 번째 의제인 환율 관련한 입장 조율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지난 경주회의의 대략적인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도출 여부가 주목이 되지만은 중국 등을 자극할 미국에 제시한 경상수지 목표제 구체적 수치가 합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국가 범주를 나눈 국가별 실행 전략 제시 등이 완화되고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G20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양적 완화가 지속되는 한 신흥국으로의 자본 유입과 또 이들 통화들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환율을 둘러싼 긴장감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달러 분위기가 유효하지만은 금주 환율은 급락세가 주춤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설 듯 보입니다. 주요 이벤트들을 확인하고 G20 정상회의를 남겨둔 가운데 그 결과가 예상을 크게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영향력이 제한되며 약달러의 속도도 좀 조절될 듯 보입니다. 네. 한편 대내적으로는 G20 이후에 당국의 자본 통제 움직임과 당국의 또 지속적인 개입이 환율 하락 속도를 좀 둔화시켜 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금일은 미 달러 반등으로 1,110원 중심 등락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1,100원대 지지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채권시장 출발 상황도 말씀 듣도록 할까요? 예, 전주말 미 고용지표 호전으로 미 국채 금리가 재상승함에 따라서 금일 채권시장에서
국고 5년물이 1bp 상승하는 등 소폭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채권 시장 역시 이 규제 관련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뭐 제한적으로 좀 변수가 될 수도 있을 법도 한데 전망 어떻습니까? 예, 먼저 지난주 금요일부터 살펴보자면은 기술적 되돌림을 보이기도 했지만은 규제 리스크의 지속적인 부각으로 인해서 그 매물 압박이 확대되며 시장 금리는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자본 유출입 규제 리스크의 지속적인 부각과 11월 금통위에서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확대로 전주 채권시장은 약세가 지속되면서 국채 선물은 3주 연속 음봉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G20 이후 자본 유출입 규제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은행 차입금 부과 또 선물한 규제와 더불어서 외국인 과세 부활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규제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채권시장은 변동성 확대 국면을 좀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기 급락 과정에서 국채 선물이 6거래일 연속 반락하였고 과거 사례상 국채 선물 상장 이후에 6거래일 연속 하락한 횟수는 단 12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주초 기술적 과매도에 따른 그 반발 수요 유입 가능성이 높아질 시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편 전주말 미 고용지표 호전으로 미 국채 금리가 재상승함에 따라서 금일 채권시장에서 국채 선물은 개장 초 약세 흐름으로 전개될 듯 보입니다. 장중 반발 수요 유입 가능성은 높지만은 규제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 반등 수준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반락 시에는 듀레이션 축소가 좀 유효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채권 시장 말씀까지 또 들어봤고요.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작 코스피가 0.2% 오르면서 1944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530선을 또 이탈을 했습니다. 530선에서 공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0.2% 오르고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외국인들이 상승 쪽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현재 어떻게 보입니까? 예, 장 초반 오늘 코스피 시장은 6포인트 현재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 시장하고 비슷한 추이입니다. 0.3%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는 지난주 후반에 이어서 IT하고 금융주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철강주까지 동반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업종들의 반등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장 초반에 거래소 시장에서 한 200억 원 정도, 코스닥 시장에서도 한 14억 원 정도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한 720개약 정도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업종별 동향은 IT와 철강 업종 의 순매수를 좀 강화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철강 업종과 IT 업종, 전기전자 업종은 국내 기관 매수세도 동반이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기록이 되는 수급적인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프로그램 쪽에서는 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프로그램 요즘 추세를 보니까 그다지 일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쪽으로 관심이 좀 많이 가는데 선물 시장 그리고 또 프로그램 쪽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또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죠. 예, 오늘 현재 프로그램 매매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차익거래 쪽으로 한 160억 원 정도 순매도가 기록이 되고 있고요. 반면 비차익거래에서는 36억 원 정도 소폭의 순매수가 좀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익거래 쪽에서의 매도는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지만 조금씩 매도 규모는 약간 늘어나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차익거래 쪽으로 지난주에 주간 기준 한 2,754억 원 정도 순매수가 기록이 됐었는데요. 큰 폭은 아니었고요. 다만 2주 연속 지속이 됐던 차익거래 쪽에서의 순매도가 지난주에는 3주 만에 순매수로 뒤바뀐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선물 시장에서 나타났던 외국인들의 지난주 한 2만 개에 가까운 순매수가 차익거래 매수 쪽하고 연결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비차익거래 같은 경우는 지난주까지 2주 연속 순매도가 기록이 됐었는데요. 지난 2주 전에 한 7천억 원 정도 순매도가 기록한 이후에 지난주에는 한 4,151억 원 정도 순매도가 기록이 되면서 바스칸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차익거래에서 소폭의 순매수가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차익거래 쪽 매도가 지속이 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업종별로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상승세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출발 상황 살펴봤을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그중에서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 상승세가 유독 좀 눈에 띄었습니다. 상승폭이 그렇게 뭐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기는 약간은 애매하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전자 업종을 비롯해서 업종별 흐름은 어떤지 전해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IT 대형주 4대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LG디스플레이 모두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1% 이상, LG전자 같은 경우는 한 0.9% 정도 오르고 있는데 1% 이상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상승률이 지금 1.4%, 하이닉스 상승률이 2%를 넘기 때문에 좀 탄력적인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2.5% 상승을 기록을 하면서 상대적으로는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양상입니다. IT주의 강세 부분은 아무래도 지난주 후반부터 IT 업황에 대한 공급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긍정적인 소식들에 대한 기대가 작용을 하고 있고요. 향후 어떤 그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상당 부분 선반영이 됐다라는 기대가 작용을 하면서 IT주들의 반등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수급적인 호전 부분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등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IT주의 실적 부진 문제가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된 것인지는 아직 논란거리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 탄력 자체가 얼마만큼 연속성을 가질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도주로서의 어떤 그 기대보다는 일단은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 반등 차원의 접근이 조금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구체적으로 업종에 대한 말씀도 들어봤는데 오늘의 투자 전략은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예, 일단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10월달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을 상회하면서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났지만 지수는 일단 강보합 정도로 마감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강화되지는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선반영 인식, 그리고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한 어떤 경계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은 국내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시장 내부적으로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왔던 자동차나 조선 그리고 화학주들이 지난주 후반에 다소 조정 움직임을 보였던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외됐었던 IT나 금융, 철강 업종이 반등을 기록하면서 긍정적인 순환매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기존 주도주의 조동 흐름도 큰 폭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주 같은 경우에 다시 반등 시도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수 흐름 자체가 부정적으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정 공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기간 조정 쪽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말까지 상승 기조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 측면에서 시장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의 박석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 0.4% 오르면서 코스피가 1948을 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다시 530선을 또 회복했고요. 상승률은 0.34%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원 정도 오르면서 1111원 20전에 현재 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마켓앤센 증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